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둥아빠입니다. 네, 새해가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전히 잘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적응도 하고 또 하기 위해서 어, 당분간 유튜브 촬영을 안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책에 대한 소개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요, 바로 나는 성과로 말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정말 괜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성과로 말한다. 네, 류랑도 박사님, 또, 또 류랑도 또 작가님께서 이 책을 만드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네, 바로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어떤 일에서든 무슨 일에서든 집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일에서나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자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함께 만들었는데 이 넷째가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네, 오랜만에 넷째가 왔으니까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넷째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 시작. 인사 안녕하세요 하세요. 시작. 네, 아주 부끄러운가 봅니다. 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나는 성과로 말한다라는 이 책은요, 이 류랑도 작가님께서 만들으셨는데요. 예, 무려 201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9년 전이다라고 보시겠죠. 2014년 탄탄대로 이 책이 책임진다라는 글귀와 함께 이 책이 시작이 됐는데요. 류량도 박사님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굉장히 지적이시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또 다양한 책들을 집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분간은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작가님의 책들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롤로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어, 업무 관리하지 않고 성과 관리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거든요. 네. 위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겉으로만 빙빙 도니 이럴 때 팀장으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난감할 따름이다라는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그 다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예, 이거는 바로 업무 일정 관리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일을 시킨 리더와 사전에 합의하고 중간중간 맞게 일하고 있는지 소통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리더가 지시한 대로만 수동적으로만 일하는데 급급해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넷째가 이걸 잠깐 만지는 바람에 이렇게 좀 넘어갔거든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리더가 지시한 대로 수동적으로 일하는데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냉정하게 따져 조직에서 대가를 받고 일을 했으면요. 예, 성과라는 밥값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네,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쏙쏙 찍어냅니다. 네, 우리 우리 예성이도 알겠죠? 예. 냉정하게 따져서 조직에서 대가를 받고 우리가 월급이라는 것을 받았다면 성과라는 밥값을 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리더는요 구성원들 조직에서 함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1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업원이 아니라 구성원이며 직원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다. 이제 구성원들은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조지 버나드 쇼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상황이나 환경을 믿지 않는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아다니고 찾을 수 없다면 그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총 5개 부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는 크게 2개 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 1부인데요. 얼라이먼트. 네. 한마디로 정렬을 해라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바로 명확한 목표가 성과의 반이다.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의 얼라이먼트 정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은요. 잘못된 목표의 설정은 성공해도 성취감을 못 느낀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도 허탈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왜냐? 바로 잘못된 목표 설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과 목표를 선택하고 집중한다. 예. 그래서 성과 달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요 먼저 성과 달성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 그 최우선 과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28페이지에서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네.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많은 구성원들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 많은 구성원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우리는 임무와 역할이라고 하고요.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임무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고요. 그리고 역할이란 팀장과 다른 팀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 이게 바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나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내 역할을 다하는 것은 바로 팀장과 팀원 사이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말하거든요. 그 행동을 할 때 반응 성과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요 페이지 31페이지에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조직에서 팀장이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선행 과제를 팀원들에게 나눠줄 때 팀원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라는 둥, 시시콜콜 간섭한다는 둥, 불만을 터뜨리는 팀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팀원으로서 전략 과제를 선택할 때는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행 과제와 내가 팀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만한 전략 과제가 무엇인지를 상호 확인하고 이를 합의해야 팀 성과 달성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으로서 팀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행 과제와 내가 팀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할 만한 전략 과제가 무엇인지를 상호 확인하고 이를 합의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얼라이먼트 이야기했잖아요. 34페이지에서 과제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인지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아시죠? 수영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잘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뼈를 때립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있었다. 정작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네,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네, 아니요.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열심히 공부했느냐보다는 인풋보다는 더 중요한 거. 네. 단 1점이라도 영어 성적이 향상되었는가라는 목적 달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자기주도형 성과 경영자를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보다 아웃풋,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과 목표에 맞는 것이 나오려면 우리가 그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목표 어느 정도 맞춰야 될까? 네. 목표 수준을요, 도전적으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냥 그 도전적이라는 건 뭘까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까치발 수준의 목표. 까치발 하면 이렇게 잠깐 올라가잖아요. 그
100에서 120%의 목표만 잡아도 여러분들은 도전적 목표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150%, 200%, 300%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작게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뼈를 때립니다. 예, 몸값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얼마 받고 계십니까? 여기서 몸값을 정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몸값에는 개인의 과거 성과와 과거에 여러분들이 내린 성과와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회사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성과가 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몸값, 여러분들의 가치를 프로급으로 올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 내 몸값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아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의 목표, 까치발 수준의 목표를 우린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도전적인 120% 정도 올렸을 때와 100%만 비교해 봤을 때, 흔히 나는 80이 목표야 라고 하는 100% 달성을 하면요. 80을 100% 달성하면 80입니다. 그런데 120이라는 목표는요. 80%만 달성해도 96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0%라는 이 목표, 100%라는 목표 달성 대비 120%라는 목표는요. 120이라는 그러니까 80이라는 목표에서 내가 조금 까치발 수준으로 120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아까 그 80에서 100%를 달성했을 때는 그냥 여전히 80입니다. 그런데 내 80에서 까치발 수준으로 120%까지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80%다 하면요. 이미 이 사람은요. 96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마디로 우리의 목표치에 따라서 100% 달성했을 때와 80% 달성했을 때를 비교를 해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아시면 아 내가 까치발 수준의 목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서는요, 조감도를 그리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조감도. 여러분들 목표 세우셨으면 이미지화 하셨습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있습니까? 막연한 꿈으로 머물러 있으십니까? 여기 이미지화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2023년 어떤 목표로 갈지 이미지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이미지화하기 가장 좋은 건 이 바인더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인더에다가 저의 목표를 이렇게 라이프 플랜에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펼쳐 놓고요. 예, 라이프 플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만의 라이프 플랜을 해놓는 거, 이미지화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녀들과 나 어떤 꿈이 있어요라고 했을 때 이 작가님께서 하는 얘기가 조감도를 그리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꿈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조감도 하나만 그려도 그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와 조감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 책에서 안내하고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요겁니다. 자, 막연한 성과 목표가 있어요. 여성 고객 매출 1억 원 달성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 대리가 작성한 성과 목표 초기 조감도를 코칭을 해준 거예요. 예. 경쟁사 프로모션 활동 벤치마킹으로 매출 확대 4월까지. 그리고 동종업계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판매 극대화 8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각 계열수별로 나눠서 성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팀장님의 그 코칭을 받고 나서 김 대리가 추가로 성과 목표를 다시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매출 1억 원 달성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이분이 이렇게 쪼갰어요. 예. 바로 이게 바로 조감도라는 거죠. 20대 여대생 4천만 원, 30대 싱글 전문직 여성 3천만 원, 40대 미시족 2천만 원, 10대 여자 청소년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팀장님들이 야 너의 목표가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나만의 사업에 대한 조감도 뚜렷한 세부적인 우리의 수행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0에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최소한 자신의 성과 목표에 대해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소를 사람들 앞에서 2, 30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스토리를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업에 대한 목표를요. 2, 30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스토리의 힘을 갖고 있기를 저는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확실한 스토리. 그 스토리 어떤 스토리?
이렇게 그냥 막연한 매출 1억 원이 아니라 20, 30대, 40대, 10대를 대상으로 한 나의 조감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에 두 개의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얼라이먼트 중요하죠. 목표가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바탕으로 우리의 실행 계획, 우리의 전략, 우리의 역량이 한마디로 쫙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감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미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내용만 알고 계셔도 정말 크게 알아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부에서는요 타깃팅이 나옵니다. 네, 타깃을 세분화해라. 여러분 영업직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타깃을 세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케치 페이퍼라는 게 있어요. 이 스케치 페이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케치 페이퍼는 뭐냐면 팀장님과 제가 서로 이해하고 있는 바가 이게 맞는지 빠르게 페이퍼로 스케치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저희 원장님께 사실 배웠거든요. 원장님이 야 정국장 이거 그냥 다 만들어 오지 말고 나랑 먼저 논의할 수 있는 거리만 갖고 와도 내가 방향을 빨리 잡아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업무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케치 페이퍼로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캐스케이딩, 네. 캐스케이딩, 단순 분할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배분해라. 이게 바로 아까 쪼개는 거예요. 월간 성과 목표를 역으로 계산하고요.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전략 일기. 내가 그 목표 대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는지 전략 일기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좋은 거는 이 책에서 이러한 양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양식들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피드백이 나옵니다. 피드백. 제대로 평가하고 피드백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진짜 피드백 얘기할까요? 네. 피드백을 하기 전에요. 포워드 피드백을 하라고 합니다. 포워드 피드백. 그러니까 엔드 피드백 끝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하는 것도 사실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상황이 되면 또 변하고 상황이 그때마다 계속 변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포워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림이 뭔데 그거를 팀장과 팀원인 제가 계속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포워드 피드백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리어의 비전을 높여라.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명확히 하려면 우리의 미션 그리고 커리어 비전, 핵심 가치, 역량 지표, 역량 개발 계획 이게 하나의 얼라이먼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상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주도 경영하라. 여러분들 상사에 의존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경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을 내가 해야 되지 상사에 의해서 선택당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업을 선택하고 내가 그 사업을 끌어가 보는 주도성,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경영을 돕는 서식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지금 두 가지 안내를 좀 드렸고요. 이 책에 대한 총 5부에 대한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양식들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양식들이 나오죠. 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시고 저도 한번 성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부담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좋은 책들 함께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댓글로 함께 소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궁금했던 거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다둥아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요일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루도 성과를 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둥아빠 TV 북클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